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오후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제법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홍콩에서 송환법을 철회하겠다라고 홍콩 정부가 발표하면서 홍콩의 긴장이 전격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 홍콩의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더 강하게 환호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홍콩 이슈 속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요,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호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서요, 자, 홍콩 이슈가 한국 증시에 어떤 비하인드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송환법, 요 이슈로 인해서 지난 봄부터 해서 여름 내내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됐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한 이후에 홍콩 시민들 내부적으로 불만이 조금씩 쌓여왔다가, 결국은 중국이 일국 양제 체제를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터지기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2014년에 우산혁명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범죄인 송환법을 지난 봄에 상정시키려고 하자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홍콩 시민들, 전체 시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참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급기야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군을 홍콩에 투입하겠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도 나타났었죠. 이와 더불어서,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도를 보시게 되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미중 무역 전쟁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표출된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서로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의 싸움으로만 그치면 다행인데, 그 갈등이 홍콩에서 물리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도 컸었습니다. 자, 만약에 중국 정부가 중국군을 홍콩으로 투입했다 한다면요, 아마 남중국해와 그 일대, 동남아 및 동아시아 전체가 군사적인 긴장감 속으로도 빠져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게 조금 이게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홍콩이나 이런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화 되었다라는 부분은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있었잖아요. 북한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니까. 자,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의 양상이 홍콩에 이르러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증시가 허덕허덕거리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악재이긴 합니다만, 자, 홍콩 시위가 미중 대리전 양상까지 띄게 되면서 불안감은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홍콩은 아시아 금융의 허브입니다. 자, 해외 유명 금융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시아권이다 그러면 중국, 일본, 홍콩 증시까지 나와도 한국 증시는 안 나와요. 홍콩까지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정말 중국이 군사력까지 홍콩으로 투입시키면은 이게 금융 허브인 홍콩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연쇄적인 금융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매우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8월 말에 최고조에 이르렀죠. 예, 중국군이 이거 개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있었고, 홍콩 바로 눈앞에까지, 예, 중국군이 들어오기까지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진짜로 홍콩 내로 만약에 중국군이 들어왔다면요, 예, 좀 심한 패닉 상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긴장 국면 속에서 전격적으로 어제 9월 4일 수요일 어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홍콩의 수장이죠. 자, 이분이 전격적으로 송환법을 철회합니다. 그 전에 재밌는 좀 상황이 있었어요.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이게 어제 오후였는데 오전에는 로이터 쪽으로 해가지고 녹취가 뉴스화돼서 나가기도 했죠. 캐리람이 사실은 힘들어한다. 뭐 홍콩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식의 녹취가 뉴스화되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양상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송환법을 철회했습니다. 물론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서는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예 풀리지도 않을 것 같던 홍콩 상황이 캐리람 홍콩 수장에 의해서 송환법이 전격적으로 된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이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앞서 언급드릴 때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죠? 미중 무역 전쟁의 대리전 양상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드렸는데, 자, 이 양상이 막 서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홍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게 충돌되는 엄청난 긴장 국면이었는데 이게 긴장이 풀리는 그러한 국면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번 홍콩 이슈를 통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극단적인 상황은 서로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결과 글로벌 증시 및 한국 증시가 환호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2000포인트를 장중에 넘어가기도 했죠.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대표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홍콩에서 송환법을 철회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증시가 오늘도 그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일본, 중국 본토, 그리고 동아시아권,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까지 다 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금융 긴장 국면에서 해소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홍콩의 긴장 완화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왜 반가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은 큰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글로벌 증시 관점입니다. 긴장 완화 그 자체가 증시에는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프로이트 심리학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쾌락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긴장이 계속되다가 긴장이 풀릴 때 그것을 쾌락이다라고 이게 좀 민감한 용어인데 썼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심리가 증시에서 나타났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긍정적인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세계 주요 각국의 주요국의 주요국 증시와 한국 증시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계수. 자, 보시게 되면 이 수치가 100% 즉 1에 가까우게 되면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오렌지 색선은 중국 상해 지수, 그리고 회색 선은 미국 S&P, 그리고 노란색 선이 이제 홍콩, 요게 이제 홍콩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일본 니케이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국가들은 뭐 중간에 출렁출렁하기도 하지만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랑 상관계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홍콩 주가 차트하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 차트하고 같이 보면요, 이건 그냥 같이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비슷한 행보를 그려왔기 때문에, 자,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홍콩과 한국 증시를 커플링 지어서 전략을 세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가 긴장 국면이 풀리게 되면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자, 이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자, 이 홍콩이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제가 세 번째 한국이 수출하는 4위 국가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수출 기준으로 보면 홍콩이 4위입니다. 460억 달러. 이게 단위가 억 달러입니다. 자,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서 홍콩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4위예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거의 안 해요. 이 말은 우리나라가 홍콩에서 거두는 이 무역 수지가 거의 절대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측면에서 보면요, 무역 수지 측면에서 보면, 자, 중국, 미국, 홍콩, 그리고 세 번째가 홍콩입니다. 440억 달러. 이거 2018년 기준이에요. 올해도 그 순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홍콩이 긴장감이 계속 지속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도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데, 자, 그러한 관점에서 홍콩의 긴장 국면이 해소된다 한다면은 무역 수지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홍콩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몇 가지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엄청난 긴장 국면에서 100% 긴장 했던 긴장에서 조금 이 정도 완화됐다 그러면 우리가 숨은 쉴 수 있잖아요.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었는데 긴장이 딱 풀리면서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어 하는 국면. 자, 이렇게 되면요, 시장에 어깨에 눌렸던 무게가 줄어든다.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아이러니하게도 홍콩 송환법이 철회된 직후에 미중 무역 전쟁이 10월 초에 회담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국제 관계죠. 자, 어쨌거나 요 긴장 국면이 빨리 해소돼서 궁극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우리 2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 불안한 과정이 이제는 끝나가기를 학수고대 해봅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 젖었어요. 신발부터 해서 옷 다 젖어가지고 난리였는데, 이게 비가 이번 주말까지 태풍도 온다고 하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비 때문에 비 피해 없으시길, 우리 애청자님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어디 다니실 때 비를 싹싹 피해서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금요일에 증시 토크에서도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